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학교 공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총 6명의 저자가 학교 공간에 대해서 옴니버스식의 구성처럼 6개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학교 공간, 놀이터 등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각 저자별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정말 주인에게 맞춰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책이지만 학교 공간의 변화가 아마 극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 책 제목에 끌려서 읽게 되었으며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나오는 질문처럼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 역시 궁금했는데요.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학교 공간이 그 주인에게 지금 맞추어서 되어 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희망적으로 학생들에게 맞춰서 공간을 변화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실을 엄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학교라는 제도는 변하지 않고 있고 학교라는 틀 안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길들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주 다행히도 학생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힘을 받아서 부분적으로는 학교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공간이든 그 공간의 주인이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공간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공간 주권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간을 바꾸는 과정을 참여할 때 생긴다고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교를 직접 바꾸고자 노력하는 과정, 실천이 결국 공간 주권을 지닐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 저자별로 어떤 분이고 어떤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가이자 건축교육가인 홍경숙 저자는 학교 안팎에서 어린이 건축교육 및 어린이 공간을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며 안평초등학교, 극락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등에서 건축교육을 진행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공간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공간을 대하는 자세를 눈여겨보면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공간 수업을 진행할 때 기억하기, 관찰하기, 상상하기, 사랑하기 4단계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공간을 기억하는지 발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사는 직접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찰한 것을 활동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관찰했던 공간의 바람을 담아서 공간을 상상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상하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진짜 바람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름 침대를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자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편하게 쉴 공간이 학교 안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사랑하기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든 공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놀이터 디자이너인 편의문 디자이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꿈을 담은 놀이터 사업과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 시흥시 숨쉬는 놀이터 등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모든 공간이 놀이터였다면 현대에는 정형화된 공간이 놀이터가 되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도전할 기회가 없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멍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도전할 기회를 편의문 디자이너는 놀이터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놀이터는 도전할 수 있는 공간, 안전할 수 있는 공간,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며 특히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모든 공간이 놀이터인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놀이터라고 하는 곳에 조형물이 있으면서 충분히 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놀이터를 재구성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아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만드는 것이 놀이터의 주인이 정말 아이들이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 삼양초등학교 교사 배성호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안팎의 공간을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교사로서 학교 공간을 볼 때 사실 그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지만 선생님들에게 학교의 공간을 새롭게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독일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미끄럼틀이 8m인 것을 보고 위험하지 않은지 물어보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성호 교사 역시 안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또한 학교 공간을 학생들이 직접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된 학교를 다님으로써 더욱 주체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경기 호평중학교 전 교장인 이승곤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에 유휴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 공간을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답게 꾸미고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공간 곳곳은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접 꾸며보라고 이야기하고 활동을 권고하는 것이 주인의식을 기르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매년 환경미화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예를 들어 학교의 방음벽에 전단지가 많이 붙어서 고민이었는데 방음벽에 학생들이 직접 예쁜 벽화를 그려 넣었더니 전단지가 붙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공간인 학교의 표준 건축비는 공공기관 건축비 중에서 가장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그 부분부터 바뀌어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훨씬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섯째는 광주 선운중학교 교사와 광산구 교육정책관을 거쳐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은 저자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입법기관의 일원인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실제로 학교와 관련된 법을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가 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질문은 교사들이 자신이 설계한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였지만 공간혁신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행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광주 수완중학교에 있을 때 도서관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운중학교로 가서 본격적으로 학교 공간 혁신 수업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상상 테이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으며 책을 읽고 학교를 구석구석 탐방하고 공간을 제안하고 공청회를 진행함으로써 공간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 54번째인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항목을 이야기하며 실제로 학교 공간을 쓰는 사람인 교사와 학생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탁상 공론을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학교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쓰는 학생과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공간의 변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6째는 건축가이자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이영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획일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폭력은 학생들에게 억압과 통제라는 정신적인 폭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학교는 마치 감옥, 공장과 같이 획일화된 공간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를 보여주는 학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더 많다는 점을 보아 학교 공간의 변화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위해서는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 방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이 바뀌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환경을 이야기할 때 크게 소프트웨어로서의 프로그램, 하드웨어로서의 공간, 휴먼웨어인 주체의 3가지를 언급한다고 하는데 휴먼웨어인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남양주 동화고등학교의 삼각형 건물처럼 학생들이 쉬면서 창의력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에서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영범 저자의 이야기처럼 학교 공간이 단순히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지역 사회에서도 학교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성을 기르고 지역 사회는 필요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6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학교의 활동 주체는 학생이나 학생들이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우리나라의 학교들을 보면서 학교가 진짜로 가고 싶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역사회도 고민하고 정부도 고민하고 교사들과 학생들도 고민해서 그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해서 정말로 활동하고 싶은 학교 공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학교 공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